지금 제 옆에 어마어마한 녀석이 서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드림카라고 하면 바로 이런 녀석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많은 남성들의 드림카가 되는 이 차,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BMW의 플래그십 SUV 모델 X7입니다. X7의 전면 모습입니다. 비남이 늘 말씀드리는데 자동차에서 첫 인상을 받는 게 바로 어디냐면 이 헤드라이트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을 마주하게 될 때 보통 그 사람의 눈을 보고 첫인상을 받거든요. 자동차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헤드라이트가 이 차의 첫인상인데 BMW는 이 X7을 페이스리프트 하면서 좀 샤프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쪽보다는 이쪽에 더 눈길이 많이 가실 겁니다. 이유는 아래쪽은 어둡게 처리를 해놔서 얼핏 보면 이게 헤드라이트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많이 숨겨두었고 대부분의 첫인상은 바로 여길 보고 첫인상을 받으셨을 겁니다. BMW가 X7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새로운 도전을 했습니다. BMW의 전통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코로나링 혹은 엔젤아이라고 하는 헤드라이트를 감싸고 있는 라이트가 BMW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었었는데 이걸 탈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디자인의 트렌드가 헤드라이트 혹은 테일라이트가 점점 얇게 빠지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X7 역시 그런 트렌드를 잘 따르고 있고 BMW가 던진 초강수는 헤드라이트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였어요.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바로 이 그릴입니다. BMW에서 이 콧구멍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이 X7은 그릴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가로로도 굉장히 넓지만 세로로도 꽤 높은 높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X7이라는 모델이 출시됐을 때부터 예견되어져 있긴 했었는데요. X7 LCI가 나올 때 저는 직감했었어요. 앞으로 BMW의 콧구멍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구나. 그 이유는 웬만한 브랜드들, 이건 역시 BMW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브랜드들이 만드는 플래그십 모델은 보통 그 브랜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이렇게 디자인으로 담아내거든요. 그래서 X7 ACI가 나왔을 때 비남은 앞으로는 BMW 차가 그릴이 점점 커지겠구나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길에서 보시는 신형 BMW 모델들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그릴은 단순히 크기만 큰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젠 설명하기도 식상한 액티브 에어스트림 키드니 그릴이 있고 그리고 아이코닉 글로우가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고 있는 신형 BMW 모델들에도 아이코닉 글로우가 들어있는데요. X7과는 조금 다릅니다. 신형 모델들은 아이코닉 글로우가 그릴에 라인을 넣어서 이 라인이 LED입니다. 이 라인 자체가 발광하는 형태를 갖고 있는데 X7은 그런 방식은 쓰진 않고 그릴의 안쪽에 있는 부분에서 LED 빛이 발광해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태로 빛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고급의 기준은 많은 분들께서 기준들이 각자 다르겠지만 저는 이런 게 고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진짜 명품 브랜드들은 그 명품에 대한 로고나 그 마크도 옷에 보이지 않거든요. 오로지 디자인만으로 유추하거나 색깔로 유추하거나 아니면 소재로 유추하거나 해야 되는데 BMW의 X7에 들어가는 아이코닉 글로우가 바로 그런 면모를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정면에서 보면 뭔가 라이트가 비치는 것 같긴 한데 라이트가 어디서 발광되는지 발광원이 안 보여요. 이렇게 숙여서 봐야 되고 평소에는 이 떨어지는 빛이 밤에 보면 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쪽에서 발광되는 빛이 밑으로 떨어져서 여기서 빛이 보이게 되는데 그게 제법 고급스럽고 멋있습니다. 물론 세단 모델인 신형 7 시리즈에 들어간 아이코닉 글로우도 멋있지만 저는 이게 더 진짜 고급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는 이 모델은 X7의 M 스포츠 모델입니다. 그래서 범퍼 형상이 이렇게 다소 과격해 보이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M 스포츠 모델답게 전면 범퍼 쪽은 굉장히 각지고 공격적인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특히 외장 컬러가 뭐든 간에 이 컬러와 그리고 여기 에이프런 쪽은 이렇게 검정색을 씁니다. 그래서 외장 컬러가 블랙이라면 일체형의 느낌이 나고 외장 컬러가 밝으면 대비가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습니다. 이 차량의 컬러가 브루클린 그레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블랙 컬러와 굉장히 대비되는 느낌을 주는데 이게 또 굉장히 멋스럽죠. 다만 이 블랙 컬러, 소재는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블랙 하이그로시죠. 단점은 잔기스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을 구입하시는 분들이라면 여기 그리고 여기 에이프런 쪽에 대한 잔기스는 어느 정도 처음부터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할 거예요. X7의 측면 모습입니다. 측면 디자인을 보면 처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캐릭터 라인입니다. 핸들에서 시작해서 쭉 앞문을 지나서 뒷문을 지나서 뒷바퀴 핸들을 지나서 주유구를 지나서
여기 테일라이트의 소실점에서 만나는 이 라인이죠. 이게 BMW가 굉장히 즐겨 쓰는 디자인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차량이 거대해지면 거대해질수록 라인 하나가 차량의 인상을 크게 바꾸고는 합니다. X7에서 쓰인 이 라인의 높이는 문손잡이보다 조금 더 아래에 있습니다. 이 차량의 전고가 1800mm가 넘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라인이 만약에 위에 있었다면 무게중심이 껑충 위로 간 느낌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 차를 보는 사람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약간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X7은 캐릭터 라인이 여기 손잡이보다 더 아래쪽에 있어서 무게중심이 아래로 착 가라앉아 보이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에어브리더, 실제로는 이건 페이크입니다. 에어브리더 가니쉬, 장식이죠. 에어브리더가 이렇게 거대하게 있고 살짝 앞쪽 사선으로 나가는 형태를 갖고 있어서 차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하나의 부분, 바로 호프마이스터 킹크. 이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풀사이즈 SUV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드 스텝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 스텝은 타고 내릴 때 당연히 도움이 되지만 반면에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타고 내릴 때 사이드 스텝을 밟고 타지 않는다면 반드시 이 사이드 스텝은 이 다리를 더럽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는 새 차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깨끗하겠지만 만약에 비가 오는 날이었다면 제 바지 안쪽은 이미 물에 젖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내 바지를 오염시키지 않고 탈 수 있는가 수많은 방법을 연구해봤지만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만의 꿀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휠입니다. 이 모델은 X7 40i M 스포츠 모델입니다. BMW X7 40i M 스포츠에 적용되는 휠은 BMW에서 두 번째로 큰 휠과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전류는 275, 40, 22인치, 그리고 후륜은 315, 35, 22인치를 씁니다.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휠 사이즈와 어마어마한 타이어 사이즈잖아요. 근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가장 큰 휠과 타이어를 쓰는 건 X5M 그리고 X6M입니다. 전륜이 295를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부분은 X7의 후면 모습입니다. 영상에서도 이 차의 거대함이 뿜뿜뿜 흘러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키가 180이 조금 안 되는 키인데 저한테도 이 차량의 크기는 제법 높습니다. 그 정도로 사이즈가 압도적인 차량인데 후면 모습 역시 유리창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X7 레터링, 그리고 여기에는 이 차의 트림인 X드라이브 4륜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40i라는 레터링이 또 들어있습니다. BMW의 플래그십 모델인 X7 그리고 7 시리즈는 전부 다 테일라이트에서 크롬 라인이 출발을 해서 둘이 쭉 가로를 횡단해서 연결되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BMW뿐 아니라 보통 고급 차라고 표방하는 차량들은 전부 다 이런 디자인 형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나다니는 차를 보실 때 뒤에 디자인이 양쪽 테일라이트를 이렇게 바가 하나 이어주는 형태로 된 디자인을 보시게 된다면 아, 저 차는 좀 고급이라고 말하고 싶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께서 또 떠올리실 수 있으실 겁니다. 테일라이트의 디자인 또한 이렇게 블랙 베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두컴컴한 느낌이죠. 아까 전면 쪽에서 헤드라이트가 블랙 베젤 처리가 됐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일라이트 역시 동일합니다. 그래서 외장 컬러가 밝은 색이라면 대비되는 느낌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고 만약 외장 컬러가 어둡다면 또 일체형의 느낌을 주면서 남다른 포스를 또 풍기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범퍼를 보면 범퍼는 BMW M 스포츠 모델답게 이렇게 투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쪽 부분, 그러니까 외장 컬러가 뭐든 간에 여기는 이런 어두운 그레이 컬러 색상을 갖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M 스포츠 모델이란 걸 이렇게 한 방에 알 수 있게 해주는 BMW M 스포츠만의 그런 디자인 특징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머플러도 한번 살펴볼까요? 머플러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 듀얼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 팁은 반짝반짝 빛나는 유광 크롬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또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전면 쪽에서는 크롬을 전혀 볼 수 없었다가 측면부터 시작해서 뒤에는 크롬을 제법 많이 쓴 걸 또 볼 수 있었습니다. 크롬은 여기뿐 아니라 여기 위에 부분, 여기도 가니쉬죠. 여기도 크롬을 쓰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위에서도 크롬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뿐 아니라 X7이라고 써있는 레터링, 그리고 이쪽 역시 크롬을 똑같이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BMW가 디자인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이런 요소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고 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습니다. X7의 실내에 앉았습니다. 실내에 앉았을 때의 첫 느낌은
우와, 시야가 굉장히 높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게 됩니다. 차량 전고가 높고 그만큼 시트 포지션도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앉았을 때 앞유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이 느낌이 굉장히 높고 넓고 시원합니다. 스티어링 휠은 BMW M 스포츠와 다 동일합니다. M 스포츠 스티어링 휠을 쓰고 있고 패들 시프트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에는 이렇게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어서 왼쪽은 계기판의 역할을 하고 오른쪽은 컨트롤 디스플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ID 8.5가 적용되어 있어서 에어컨과 이런 작동들은 전부 다 물리 버튼보다는 여기서 터치로 작동하시게 됩니다. X7의 또 다른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여기 있는 송풍구입니다. 악어 입처럼 생긴 이 버튼이 있는데요. 이걸로 방향을 조절하고 이 버튼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송풍구가 잠기고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서 수평 상태를 유지해 주시면 송풍구가 열립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재밌게 잘 구성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아래로 내려다 보면 이렇게 컵홀더가 있는데요. 컵홀더는 내공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차가운 음료 혹은 따뜻한 음료를 조금 더 오래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X7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여기 있는 센터 콘솔입니다. BMW에선 이 명칭을 사실 저도 입에 잘 안 붙어요. 크래프티드 클래러티라고 해서 기어 토글, 스타트 버튼, 그리고 아이드라이브 휠 이 세 가지 조작부 버튼들을 이렇게 크리스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게 크리스탈인 걸 잘 모르다가 햇빛이 비칠 때 여기 반사되는 빛이 무지개로 천장에 펼쳐지거나 등등 반사가 됐을 때 이게 정말 좀 예쁘구나, 고급이구나 라는 느낌을 그때서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헤드라이닝은 안트라사이트 컬러를 쓰고 있는데요. 만져보면 이게 알칸타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스웨이드라고도 하는 그 느낌과 굉장히 흡사한데요. 합성 가죽을 쓰고 있어서 내구성도 좋고 오염에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썩 비싸지 않은 비용으로 실내를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선루프, 파노라마죠. 그리고 조명이 들어있습니다. BMW에서는 이렇게 조명이 들어가 있는 선루프를 스카이 라운지 선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밝아서 잘 안 보이지만 어두운 곳에서 보면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오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조명은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랑 연동이 되어서 앰비언트 라이트를 보라색으로 두었다면 여기도 역시 보라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X7과 같은 풀사이즈 SUV 모델들은 전부 다 이런 워크인 디바이스 혹은 젠틀맨 스위치라는 이런 기능을 탑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개 버튼 중에 위에는 마사지를 담당하고 있고 바로 밑에 시트 모양의 E라고 써있는 이 버튼이 이걸 눌러서 불을 켜주고 운전석 시트를 조절하면 조수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기능은 내가 운전석에 앉아있고 조수석의 뒷좌석에 누가 타야 된다 혹은 조수석에 탄 사람이 제법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간단하게 여기 스위치를 눌러서 조수석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이런 편의 기능입니다. SUV를 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능이 있고 없고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모델은 X740i M 스포츠 모델의 6인승 모델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2열에 앉아 있는데요. 6인승 모델은 2열 시트가 이렇게 독립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은 사람과 여기 앉은 사람이 각각 서로 방해받지 않는, 서로 간섭받지 않는 각각의 독립적인 공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팔걸이, 이것도 센스죠. 그럼 이쪽 팔걸이는 어디 갔냐 하실 수 있는데요. 문을 닫으면 여기 이렇게 팔걸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이렇게 내 몸을 편히 누이고 가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서 설명드리면 보통 디폴트 값으로 놓았을 때는 2열의 높이가 1열보다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2열에 앉아있는 사람도 앞에 보면 답답하지가 않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높낮이 조절이 안 돼 있는, 높낮이가 고려되지 않은 시트를 가진 차량들은 1열의 헤드레스트 때문에 약간 시야가 답답한 느낌을 받거든요. 그런데 X7의 경우에는 파노라마 글래스 루프랑 그리고 1열보다 다소 높은 2열의 시트 포지션 때문에 시야가 확 트인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여기를 본다기보다는 이쪽을 보게 되겠죠. 이때 시야가 진짜 시원합니다. 그리고 이쪽 중앙 부분에는 공조 장치가 있고 밑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이 6인승 모델이 처음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의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컵홀더가 너무 발 쪽에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한 컴플레인이 제법 있었어요. 그런데 비남은 실제로 이 차량을 뒤에서도 많이 타보고 운행을 해보니까 이 발이 위치하는 곳은 컵홀더랑 제법 거리가 있습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이 발에 있는 오염물이 컵에 묻을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 컴플레인을 주시는 분들의 마음도 제법 이해는 갑니다. 어찌됐건 내 입이 닿는 음료는 발 쪽보단 조금 높은 게 좋았겠죠. 반면에 컵홀더가 높았다면 2열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제법 불편했을 겁니다.
X7은 다인승 모델이기 때문에 3열에 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만약 3열에 타야 되는 상황까지 생긴다면 3열로 타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2열에 있는 여기 어깨 부분에 있는 검은색 레버를 잡고 당겨주시고 앞으로 숙여주세요. 이만큼만 숙이시면 1열이 움직인 후 그리고 2열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면 3열에 타기 편하도록 이렇게 2열이 완전히 위로 앞쪽으로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타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열에 탑승할 때는 여기 사이드 스텝도 있고 이 안쪽에 발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운전석 뒷좌석을 이용해서 3열에 타실 때는 먼저 오른발로 사이드 스텝을 밟아주시고 그리고 왼발로 여기 추가 발판을 밟으면서 세 번째는 다시 오른발로 안으로 진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X7의 트렁크입니다. 트렁크는 BMW X5와 같이 이렇게 클램쉘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위로도 열리고 아래로도 열리죠. 그리고 이렇게 개방된 아래쪽은 선반의 역할도 합니다. 성인 남자가 이렇게 올라타서 앉아도 무리가 없는 그 정도의 내구성을 보여줍니다. 트렁크 공간을 볼까요? 트렁크 공간은 3열을 세웠을 땐 사실 보잘것 없습니다. 꼴랑 요 공간이거든요. 이게 리터로 따지면 약 300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트렁크에 좀 많은 짐을 적재하고자 하실 때는 3열을 좀 접으셔야 될 겁니다. 3열을 접으실 때는 여기 있는 버튼만 눌러주시면 목이 툭 떨어졌죠. 그리고 이렇게 3열이 폴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선반도 제거해 주시면 아까보다 훨씬 더 넓은 750리터의 트렁크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프백 4개와 보스턴백 4개 모두 다 충분히 수납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리고 3열 헤드레스트를 보면 헤드레스트는 이렇게 앞으로 꺾여졌다가 세워서 쓰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역시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이런 방식이 아닌 헤드레스트가 위아래로 수납되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국내 브랜드의 SUV 차량들이 보통 그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은 자칫 잘못해서 헤드레스트를 귀찮다고 내 머리에 맞추지 않는다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내 목이 굉장히 심하게 꺾이는 케이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BMW는 아예 헤드레스트를 앞으로 꺾어서 헤드레스트를 세우지 않으면 앉을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승객의 목을 보호하는 그런 방식의 헤드레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BMW X7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사실은 못다한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이 X7이라는 모델은 BMW의 총기술력을 갈아서 만든 풀사이즈 SUV 모델이고 그리고 곳곳에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기믹들이 엄청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 영상 촬영을 1시간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못다한 이야기가 이거보다 2~3배가 더 많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경을 쓴다. 이게 보통 명품에서 하는 이야기이죠. BMW X7은 그런 명품의 공식들을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이런 짤막한 영상 따위가 아니라 실제 오너분들이 6개월, 1년, 2년, 3년을 타시면서 계속해서 몸으로 누리게 될, 몸으로 체감하게 될 그런 부분들일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 X7에 대한 관심이 생기셨고 이걸 사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차를 대체할 수 있는 차량들은 정말 많지 않을 겁니다. 자, 이 차량도 내일 고객님께 인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이 고객께서도 얼마나 설레고 계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